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차시 저번 시간에서 계속 예고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오랜 시간 오늘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 여러분들 각 가정 내에서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컨센트레이션 맞죠? 자,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오늘 수업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나가기에 앞서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볼 것인데요. 자, 학습 목표를 딱 보니까 일단은 8차시 제목 옆에 Social Security System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Social Security System, 자, 사회보장제도라는 개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기 웃으면서 서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 오늘 학습 목표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특성을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들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수업을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학습지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자료실에 올려놓은 이 학습지를 기반으로 필기할 것이 아마 넉넉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한 면 정도 필기를 쫙 하게 될 건데 이 프린트물, 유인물 이 뒤에다가 좀 자유롭게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은 현재 그림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이 높이가 상당해요. 예를 들어서 몇십 미터, 몇백 미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 아래에는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송곳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 불이 활활 타오른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상황. 여기 막 돌들도 있고 좀 더러운 것들도 있고 오물 같은 것도 있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서커스에서 어떤 그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 제주꾼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이 수십 미터 혹은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것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각종 위험한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예가 뭐냐면은 각종 질병이라든가 빈곤, 자, 가난해지는 거, 그리고 노령화 혹은 고령화가 진행돼가지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소득 활동 없다 보니까 좀 위험한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의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즉 이 사람이 하나의 인간다운 어떤 모습을 유지한 채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가운데에다가 이러한 식으로, 자, 이러한 식으로 프라이팬 아니에요. 이게 불에 달궈지는 프라이팬 아닙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해요? 요거를 그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물을
상당히 자유롭게 자신의 끼와 어떤 삶의 모습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러한 차원에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누구든지 국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그음을,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의도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인간다운 삶 보장시키기 위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혹은 개입해서 이 사람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 자,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양태로서 사회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소셜 웰페어 시스템, 인스티튜션, 뭐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다시 말해서 사회 복지 제도라는 거, 특히 오늘 살펴볼 대한민국의 사회 복지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부주라든가 사회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오늘 수업의 핵심은 저 세 가지 제도의 특성을 온전히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각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을 거고 차이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뭘 살펴볼 거냐면 사회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기를 양해 적으면 안 되니까. 자, 사회보험. 자, 사회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일정한 능력,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소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꾸준히 일정한 월급, 소득을 받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한 일정한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거 선생님도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그냥 알고 있는 거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모순인가? 외운 건 아니에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자, 일정한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 자,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갑자기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어디 큰 병이 생겨가지고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이 돼가지고 소득 활동이 없어졌을 때 소득이 없다는 말 참 무섭죠. 돈벌이가 없으니까 사람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각종 위험한 요소들, 그러한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자, 칠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요거 필기 좀 제대로 했나요? 됐죠? 이거 지울게요. 자, 사회보험을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사회보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 사람들이 각각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즉 소득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요 사람들이 이러한 식으로 정부에다가 일정한 세금을 낸다는 상황을 상정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달러가 아니고 이거죠. 됐죠? 그러면 이 정부는 요 갑을 병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따라서 그 어떤 일정한 퍼센테이지 비율로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자, 지금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은 아마 좀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소득 활동을 하진 않죠.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집안의 부모님이라든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어른들은 소위 얘기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귀신같처럼 알아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뜯어가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떤 안전을 위해서. 아무튼 자, 정부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돈 세금을 거두어 들였으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아프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을이라는 사람이 하도 갑질을 당해가지고 회사에 잘린다든가, 아니면 병이라는 사람이 장애를 받는다든가 등의 미래의 발생할 수 있음직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정부로부터 이러한 식으로 지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 사회보험이라는 거 모든 국민이 강제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강제 가입이다, 의무 가입이다 라는 말의 상대적인 말로 임의 가입이라고 해요. 우리 임의 가입의 대표적인 예, 임의 가입의 대표적인 예가 일반 사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암보험이라든가 종신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요 사람들이 가불병, 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는 통상적으로 뭘로 지원을 받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긍정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쩐으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돈을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해서 납세자 혹은 납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수혜, 혜택을 받는다 해서 수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 납세자라는 말, 납부자라는 말이랑 수혜자라는 말은 이 그림에서는 같은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와 수혜자가 동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낸다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방적인 색깔이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 순서는 선생님도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서 글쎄요. 자, 다음에 자, 요 사람들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죠. 그거를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 소득,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분배, 배분의 개념 좀 기억나나요? 자, 요 사람들의 소득이라는 게, 인컴, 소득이라는 게 이 정부에 축적이 되어가지고, 쌓여져가지고, 나중에 정부는 이 소득을 다시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다음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 각각의 이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종류, 예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저것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요거에 대한 예,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학습하면서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00%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예전에는 우리 국민의 4대 보험이라고 했던 것들이기도 하고 지금은 5대 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국민연금. 자, 인간은 평생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나이가 되면은 은퇴를 한다든가 명예퇴직, 어떤 퇴직으로 인해서 소득 활동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날 수 있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국가에서 일정한 연금의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국민연금이라고 해요. 됐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를 대비해서 산재보험이라고 해요.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 일을 하다가 뭐 다쳤을 때 그때 큰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거. 다음에 일하다가 보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제도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국민들, 여러분들도 여기에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여러분들은 지금 지역 내에서 받던 부모님 그 사업자에 딸려 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거기에 피부양자, 부양자, 피부양자의 관계로서 거기에 강제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장기, 노인,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이 돼서 어떤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당연히 그때를 대비해서 내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시간 관계상 쓸데없는 드립은 지양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것은 공공부조라는 겁니다. 공공부조라는 말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난이나 불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자, 가난이나 질병 등 위험에 이미 처하여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모든이라는 개념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거는 certain. 올해 있죠. 이거 수학의 반대말이 사실은 some도 있고 any도 있어요. 이거 다 아시죠? 이거는 뭐 긍정문에 쓰인다, 뭐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인다, 뭐 certain 이런 개념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공구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나서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 공공부조도 이거 필기를 좀 해보시고, 자, 가난이나 이것도 선생님이 만든 말이에요. 질병 등의 어떤 위험한 상황에 이미 노출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한테 정부가 도움을 주는 건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혹은 3학년 사회문화 공부를 하면 더 깊게 공부하겠지만 주관적인 빈곤이라는 게 있고 객관적인 빈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빈곤이 상대적인 빈곤이랑 절대적인 빈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선생님이 아마 그 상대성, 절대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거에 좀 예외에 벗어나는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다른 나라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숫자적인 차이가 있겠는데 객관적인 빈곤, 객관적인 빈곤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절대적인 빈곤을 최저생계비라는 입법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그 최저생계비 미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의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고, 상대적 빈곤이라는 거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일 부자부터 제일 못 사는 사람에게 쭉 세워서 갔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소득자가 있는데, 그 중위소득의 소득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100만 원의 50%에 미만되는 자를 상대적 빈곤자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 빈곤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거 필기를 좀 해주시고 여기 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좀 지우고 똑같은 성질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공부조 그림이 여기는 어떤 국민이라고 했죠? 요 사람들은 가입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갑, 을. 자,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부에 각종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금의 종류도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직접세가 있다, 간접세가 있다, 뭐 조세 저항이 크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도 공부할 거 너무 많다. 어떻게? 자, 정부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았으면은, 잘 봐요. 이 정부가 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요 사람이 갑을병이 아닌 일정한 어떤 능력이 없는 갑을병 정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때 요 사람도 일단은 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혹은 이 돈이라는 거 물질이잖아요. 물질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여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금전 물질적 지원. 그러면은 금전적인 지원, 금전적인 물질적인 지원이라는 게 공통분모로 작용을 하겠네. 됐죠? 근데 이 그림에서 알다시피 아까 요 사람들을 뭐라고 했나요? 납세자 혹은 납부자라고 그랬죠. 반면에 여기 있는 사람 수혜자라고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납세자라는 말이랑 수혜자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요 사람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빈곤, 가난에 처해진다든가 아니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그거를 정부에서 꼼꼼하게, 주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사전 예방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쵸? 오래간만에 얘기하다. 사전 예방의 반대말. 사후에 뭐 한다? 그렇지. 사후 처방적인 성격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요 사람들이 어떤 세금을 내는 능력이 있어서 낸 사람들이 정부가 돈을 축적을 했으면은 요거를 분배를 하죠. 마찬가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의 또 두 번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디가 좀 더 클까요? 즉 나눔의 의미가 좀 더 큰 거는 사회보험의 그것일까요? 아니면 나눔의 의미는 공공부조의 그것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엄청 크다, 엄청 큰, 엄큼 이렇게 딱 적어주면 좋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종류나 예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국민 아까 절대적 빈곤의 개념 간략하게 설명했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때 그 최저한도로 필요한 그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금액 미만의 자들, 최저생계비 미만에 있는 사람들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보장법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기초노인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또 참고로 의료급여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러한 거 종류들을 나중에 좀 공부할 때 좀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시험 문제 낼 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것들이랑 섞어가지고 뭐가 아니고 뭐가 맞은지 막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내기 참 좋거든요. 아이고 선생님이 좀 갑질하는 건가? 미안.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공공부조에 문제점이 있어요. 자, 잘 봐요. 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쵸? 요 사람은 돈을 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으로 정부가 어떤 수취한 이 어떤 돈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더 후면에서 적어볼게요. 요거는 단점이라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좀 위험에 처한 사람들한테 금전 물질적인 지원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정부의 재정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정부도 살림살이를 하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점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말은 같은 말로 뭐냐면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올라간다는 말이랑 동일한 말입니다. 그쵸? 다음으로 요 사람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은 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인간답게 생각해보자고. 그치? 에휴, 저 사람, 뭐 속된 말로 열심히 좀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살지. 아이고, 찌찌찌.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상자,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라벨링이라고 해요.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에휴, 쟤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낙인을 팍 찍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그런 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아이고 빨리. 자, 다음으로 요 사람은 나중에 일을 안 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열심히 일을 할 유인이 있을까요? 일을 할 인센티브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안 하겠죠? 왜? 당연히 나 이렇게 일 안 하고 있어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적극적으로 뭐하러 일을 하니? 그쵸? 그러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병을 복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적을 데가 없어. 어떻게 해? 자, 복지병. 이거 예전에 영국에서 제일 처음에 일어났다고 해서 영국병이라고 해요. 영국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네. 코로나는 뭐 요새 좀 잠잠해졌다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영국병, 복지병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거 선생님이 키가 작아가지고 잠깐만 의자 좀 가져와서 해야 되겠다. 키가 작아가지고요. 사회에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올라가서 서비스 하는 게 좀 너무 좀 그런가? 자,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자, 서비스라는 말은 돈으로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금전적, 비물질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됐죠? 아이고, 보기 좀 그러니까 내려가야 돼. 즉, 요거는 정의를 내리자면은, 자, 요것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라든가 어떤 돈이 있는 개인이라든가 민간 기업 이러한 아무나 불특정 다수의 아무든지 요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무슨 뭐 상담이라든가 노인 복지 상담, 육아 상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아 서비스, 돌봄 서비스, 재활 훈련, 원조 이러한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는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자, 요거는 뭐겠어요? 세 가지 제도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A, B, C 중에서 A, B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 요런 기본적인 개념 아시죠? 자, 여기를 보면은
일단은 공통점이 찾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요 영역도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답을 얘기하자면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좀 약간 수학적인 개념에서 어려워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있고, 자 여기는 특정한 국민을 대상으로 사후 처방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과연 여기 있는 거, 즉 가장 공통적인 분모는 뭘까요? 이 세 가지 제도의 공통점. 요거 숙제예요, 숙제. 숙제가 맨날 어려워서 좀 너무 좀 그런가? 숙제 아니고 숙제는 다른 게 있어요. 요 제도는 뭘까요? 이 세 가지 제도의 공통점. 저 세 가지 제도의 공통점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선생님의 수업은 통상적으로 두 과일식입니다. 즉 앞에서 이미 큰 전제를 깔고 뭔가 설명을 하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선생님은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임팩트가 좀 있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제도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우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 나선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오늘 필기를 좀 제대로 알아서 하셨나 모르겠네. 시간이, 선생님이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했죠. 대신에 다음 시간부터는 좀 뭐랄까, 이제 지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와 같은 지오그래피, 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사실은 선생님 전공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뭐랄까, 나름대로 준비 더 해가지고 짧게 임팩트 있게 수업을 할 거니까 오늘까지만 미안. 그리고 이제 숙제를 좀 내려고 하는데, 숙제는 여러분들 이 수업 내용을 좀 제대로 컨센트레이션, 집중을 해서 들었으면은 이 프린트물 좀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숙제예요. 요거를 이 프린트물 보면은 각각 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페이지를 보자고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세로 위주로 보는 거예요. 2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 사회보험 보면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거의 괄호에는 위험 분산이라고 적어봅니다. 자,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말, 요거를 적어가지고 온라인 과제 제출방에다가 나열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그렇죠? 전혀 이 내용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틀릴까봐 걱정하는 거는 선생님이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틀림으로써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꼰대 같은 얘기해서 미안하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알아서 요거를 채워서 적어 넣어보기로 하고, 친구들하고 전화통화라든가 각종 SNS 통해 가지고 이거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다 베끼지 말고 그렇다고. 이거 서로 협업해 가지고 콜라보레이션 해 가지고 과제 제출을 딱 하고, 나중에 선생님이 이건 짧게 알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나중에 또 알려주는, 아마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때 제시할 것 같은데, 오늘 공부한 내용이 좀 많죠. 오늘 선생님이 의도했던 그 그림은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뭔가 컬러풀하긴 하네. 아이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오늘 핵심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 제도의 각각의 공통점, 차이점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모두들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차 시에 새로운 파트 지리 영역에서 우리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빠이빠이.